쓸쓸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늦은 오후,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15년 만에 두 형제가 마주 섰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처음으로 함께 모인 날이었죠. 형 김태수, 39, 말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15년간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온 성공한 도시남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생 김철수, 35, 흙이 묻은 작업복에 해진 운동화,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 15년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모님의 간병부터 장례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리해야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뭘 정리한다고? 철수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 말이야,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태수는 마당을 둘러보며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수 정도면 농지 전용 허가 받고 최소 3억은 나올 텐데. 형,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너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고추 농사? 배추 농사?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못 살 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평생 농사 지어서 우리 키우셨잖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 농촌은 이미 끝났어. 철수야, 젊은 애들 다 도시로 나가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있어. 10년 후엔 이 동네도 폐촌이 될지도 몰라. 태수의 말에는 냉정한 현실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죠. 형, 이 집은 아버지가 30년 동안 벽돌 하나하나 손으로 쌓아 올린 집이야. 어머니가 마당 구석구석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시던 그런 집이라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으로 밥 먹고 살 거야?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어, 철수야. 태수가 짜증을 내며 답했습니다. 이때 태수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던 태수가 말했습니다. 아, 회사에서 연락 왔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형은 항상 바쁘네. 부모님 장례식 때도 그렇게 바빴지.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휴가 냈는지 알아? 프로젝트 중간에 빠지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건데. 그럼 나는 여기서 혼자 부모님 수발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밤새 깨어 계시는데 그게 쉬웠나? 내가 매달 돈 보냈잖아. 그것도 50만 원씩 꼬박꼬박. 50만 원? 어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만지는 알아? 간병비는? 15년간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충분히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철수에게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럼 뭘 어쩌라고? 내가 회사 그만두고 여기 와서 농사 지으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면회를 안 왔잖아. 돈만 보내면 다인 줄 알고. 제대로 된 면회? 내가 주말마다 KTX 타고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형은 고작 1년에 서너 번 오는 게 다잖아. 어머니가 형 이름 부르면서 기다리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두 형제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체 저게 뭐야?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초록이야. 부모님이 20년 동안 키우신 앵무새. 철수가 쓸쓸하게 답했습니다. 마당 구석 낡은 새장 안에서 초록색 앵무새 한 마리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깃털색은 바랬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죠. 초록이, 맞네. 내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사오신 태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갑자기 태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초록이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그 시절. 태수야, 태수야, 어디 갔어? 초록이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15년이 지났는데도? 태수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앵무새는 기억력이 좋거든. 한번 익힌 말은 평생 기억해. 철수는 천천히 새 장 문을 열었습니다. 초록이가 날아와 망설임 없이 태수의 어깨에 앉았죠.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초록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초록아, 네가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구나. 태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형이 서울 올라간 뒤에 초록이가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었어. 계속 형 이름만 불러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을 기다렸을지. 어머니 많이 아프셨어?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됐어. 처음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나도 못 알아보셨지. 그런데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말했었어, 형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런데 형은 그때마다 알았어, 돈 더 보낼게만 하고 끊었잖아. 태수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분명 철수가 어머니 건강 얘기를 했을 때 자신은 늘 회의 중이거나 야근 중이어서 대충 듣고 넘겼었다는 것을. 이때 초록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태수 언제 와? 태수 언제 와? 이번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머니 목소리였어?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힘들어하실 때마다 초록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태수는 언제 오지? 보고 싶다고. 아, 태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록이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들었던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쁠 때의 웃음소리, 슬플 때의 한숨소리, 그리고 첫째 아들을 그리워하는 부모님의 간절함까지도. 태수는 힘들지 않을까? 잘 살고 있겠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형 걱정만 하셨어. 서울 생활이 힘들 텐데 우리가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가 울먹였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성공한 도시 생활의 화려함 뒤에 숨겨둔 외로움과 죄책감이. 형, 나도 알아. 형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철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살기 바빠서. 정말 살기 바빠서. 그래도 형은 꿈을 이뤘잖아. 어려서부터 서울 가서 큰일 하겠다고 했던. 큰일? 이게 큰일이야? 매일 상사 눈치 보고 후배들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이게 성공이라고. 하지만 감정적인 순간도 잠깐 냉정한 현실이 다시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해. 현실적으로 말이야. 태수가 다시 차분해지며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네. 철수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과 현실은 달라. 철수야, 이 집을 계속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 수리비, 세금, 관리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농사로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솔직히 말해봐. 그건 계절마다 다르지만. 철수는 머뭇거렸습니다. 많이 벌어봐야 100만 원도 안 되잖아. 그걸로 어떻게 살아? 태수의 말은 가혹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으니까요. 태수는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집 시세 확인해보니 최소 3억은 나오더라. 너랑 나랑 반반 나누자.
넌 그 돈으로 도시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도시에서 새 시작. 35살에 아무 기술도 없는 내가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다 몰랐어. 형은 공부를 잘했잖아. 나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 그럼 뭐 어쩌자고. 평생 여기 처박혀서 농사 지을 거야? 처박혀? 내가 이 땅을 사랑해서 여기 사는 거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현실을 봐. 태수는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마당에 홀로 남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형은 정말 변했어. 철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슬퍼 초록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같은 집에서 각자 다른 꿈을 꿨습니다. 태수는 어린 시절 이 집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을, 철수는 부모님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들을,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초록이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으면 초록이가 대신 말해줄 거야. 태수가 놀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철수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태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시골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초록이가 더욱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충격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초록이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을 전했습니다. 철수야, 형 미워하지 마라. 형도 힘들었을 거야. 서로 도와가며 살아라. 어머니,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은 사람이 만드는 거다.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만드는 거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초록이 새장 앞에서 한참 동안 혼자 중얼거리셨어. 우리가 싸우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20년간 이 집에서 살았던 초록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살아있는 기록이었죠. 이 집에서 행복했다. 너희들과 함께여서 행복했다. 초록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태수가 무너지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형, 우리 그만 싸우자. 두 형제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15년의 서먹함, 하루의 다툼,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죠. 사랑해 가족이야 가족이야. 초록이가 환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 집 팔지 말자. 태수가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형,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주말마다 내려와서, 아니, 아예 이사를 올까? 이사를? 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정 안 되면 회사를 옮겨서라도 이곳에서 새로 시작해보자. 태수는 진심이었습니다. 15년간 놓쳤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형 일은?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이제야 깨달았어. 집으로 와, 집으로 와. 초록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형한테 농사 가르쳐 줄게. 도시 사람이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을걸?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처음엔 서툴겠지만 배우면 되겠지? 태수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로부터 1년 후 태수는 정말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재택근무와 스마트팜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농업을 시작했죠. 철수는 형의 도움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일구는 농장은 마을에서도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초록이는 여전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말들을 배우고 있어요. 사이좋게, 행복해, 사랑해. 가끔 초록이는 여전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두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진짜 유산은 땅도 집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